질문한 사람한테 물어보자. 합시다. 이거 등차 수열이면 얘 등차 수열 맞아요? 아닐, 아닐 수도. 왜? 뭐라 하지? 발레 찾을 때 가장 만만한 건 뭐예요? 수열에서 발레 찾을 때? 뭐가 제일 만만하다 했어? 1이랑 마이너스? 그렇지. 진동하는 경우가 가장 만만한 경우야. 진동하는 경우. 그러면 2n이니까 2n만 등차 수열이 되고 n은 그러니까 2n-1 홀수 번째 항들은 등차 수열이 안 되면 돼. 그러면 전체를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2, 4, 6, 8 가는데 홀수가 1, 2, 3, 4 이렇게만 써줘도 홀수 짝수가 각각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합쳐서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지. 혹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말이 추가돼도 이 두 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얘도 등차 수열이냐라고 말했어도 이거는 틀린 예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등비 수열 봅시다. 얘는 돼요? 등비 수열을 보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 되지. 그지? 등비 수열을 보이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정의를 통해 보이는 방법. 그러니까 항들 간의 비가 일정합니다라고 보이면 되던가. 이 다음 항은 전항의 일정한 수를 곱한 형태가 되던가. 가운데 항에 대한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던가. 오케이?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보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커져. 그러면 얘도 R 곱해지고 얘도 R 곱해지거든? 등비수열 맞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얘는 등비수열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자. 맞지? 혹시 이렇게 있어. AN도 등비고 BN도 등비예요. 오케이? 그때 AN 플러스 BN 등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비가 같은. 그렇지. 얘가 등비라고 말할 수 없거든. 근데 성립할 때는 뭐였다면? 공비가 같다면 성립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보자. 혹시 이제 이건 지우고 이제 곱으로 바꾸자. 등비예요? 등비예요? 그렇지? 얘는 두 개를 곱한, 공비를 두 개 곱한 게 공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등비수열은 곱하면 등비수열이 되고, 등차수열은 더하면 등차수열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두 개가 어떤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공비가 같은 두 수열을 더하고 뺐지. 그러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얘가 등차 수열이면 얘는 등비 수열이다. 맞아요? 맞지? 얘는 맞아요. 리을 봅시다. 이게 등비 수열이면 얘 등비 수열이다. 이거 맞아요? 아니야? 발레 뭐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그것도 될 거고.
뭐 형태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말대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도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공비가 1인 형태를 주기 싫으면 우리가 이거 1 2분의 1 이렇게 줄 수도 있을까? 1 2분의 1 어차피 똑같은 형태인가? 오케이? 이렇게 곱해줘도 잠깐만 공비가 1인 형태를 안 주고 싶지. 그러면 2분의 1이고 이거 2 주면 얘가 2분의 1이잖아. 얘 1이잖아. 그 다음 2 만들면 돼요. 그럼 얘 1 주면 된가? 그 다음 4 만들면 돼요. 이거 4 주면 되는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말해줄 수 있나? 없지. 그렇지. 공비가 1이 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발리를 찾을 수 있으면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다음 봅시다. 이렇게 그 등비 수열하고 등차 수열이 섞여 있는 이런 수열을 몇 급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몇 급수.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 등비 수열의 합 구할 때 그 방법으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등비 수열의 합 공식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어떻게 구해줬어요? 한번 해볼까? s는 a 플러스 ar 또르륵 ar의 n-1제곱. 그럼 s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r을 곱했어. r을 곱해. 그럼 ar의 제곱, ar의 n-1제곱, ar의 n제곱. 이것을 뭐해서? 빼서 s를 구해줬더니 가운데 게 사라지니까 1-r분의 첫 장에 1-r의 항이겠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법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합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봐보자. 근데 아니면 처음부터 인수분해로 봐도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네, 어차피 1-r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어차피 1-r의 n제곱이면 다 하니까 1-r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1-r 곱해주면 1-r의 n제곱 되는 거는 수학하면서 배우니까. 아 이렇게? 네. 여기에다가 1-r을 곱해주면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1-r의 n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개해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주어진 방법은 이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야. 교과서에 주어진 방법은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언급하고 있거든. 그리고 공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요거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S라는 것이 2분의 1 플러스 2 제곱분의 2 세제곱분의 3 뚜루룩 해가지고 10제곱분의 10이 있어. 뭐 해주겠습니다? 2분의 1을 그대로 곱해주겠습니다.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2 뚜루룩 해서 2의 10제곱분의 9가 되고 2의 11제곱분의 10이 남았어요. 얘를 빼보는 거지. 빼봤더니 2분의 1 S야. 그러면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이고 2의 세제곱분의 1이에요. 쭉 해서 2의 10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의 11제곱분의 10이 남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이 된 걸 보여요? 등비수열 합이 되는 거 보인가? 뭔가 좀 이상하다. 등비수열 합이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S를 2분의 1로 그냥 나눠줄까? 1, 2분의 1 이렇게 쓸까? 2의 9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10제곱분의 10. 그러면 이제 이거 쓸 수 있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 1이고 1 마이너스 항이겠어. 마이너스 2의 10제곱분의 10. 뭐가 좀 이상하다. 자꾸 뭘 빼먹었지. 2의 10제곱분의 오케이.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계산은 너희들이 해줄 수 있겠지? 그래요. 다음 보자. 그러니까 이 형태를 곱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밑에도 똑같아. 이 밑에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공비가 뭔데? 2잖냐? 이 곱해서 빼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한번 해봐. 다음 봅시다. (629번) 보자. 등차 수열 문제가 생각보다 그 문제가 안 나오네. 여기 있구나. 봐봅시다. 626번 보자. 626번 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3배수를 제외하고 작은 수부터 나열한 수열을 BN이라고 하자. B30이 127일 때 가능한 A1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열을 나열할 건데 A1, A2, A3, A4, A5, A6, A7 여기 쭉 있어요.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놓을까?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2, A 플러스 4, A 플러스 6, A 플러스 8, A 플러스 10, A 플러스 1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어떤 수가 3의 배수가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지? 첫 번째 항이 3의 배수가 되면은 얘가 사라지고 두 칸 띄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겠습니다. 라는 걸 알잖아. 두 번째 항의 3의 배수가 혹시 되면은 이렇게 이제 두 칸 띄고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라는 걸 알 거고 세 번째 항의 3의 배수가 되면은 이렇게 두 칸 띄고 사라집니다. 라는 형태가 됩니다. 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처리하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첫 번째 항이 3의 배수라고 했다면 이렇게 사라지거든. 그래요? 그러면 30번째 항은 두 개씩 15번 간 거야? 두 개씩 15번 간 거예요. 오케이? 두 개씩 15번째 간 거니까 우리는 몇 번째 항이 A에 45번째 항이 되겠네. 그렇지? 얘가 12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A의 40번째, 45번째 항은 A 플러스 88. 그래? 그래서 A 값을 구해줄 수 있지? 첫 번째. 당연히 두 번째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 두 번째 항이 사라지는 형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얘도 생각해 봤더니 몇 번째 항이에요? 45번째 항인가? 그래요? 얘도 45번째 항이야? 그렇지. 이것도 45번째 항이지? 그래요. A45가 이건 어차피 겹치는 형태니까 이거 하나만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 다음 세 번째 항이 사라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항은 좀 느낌이 다르지? 얘는 몇 번째 항이야? 그렇지. 44번째. A44가 127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래서 A 값이 두 개 등장하니까 A 값 합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다음 보자. 이 문제 좀 어려웠네. 628번 보자. 공차가 양수이고 공차가 양수래. 항의 개수가 K예요. 그때 A6이 AK의 최소값? 홀수 번째 합이 24고 짝수 번째 합이 21이다 라는 거네. 항의 개수가 K개야? 그러면 이거 K가 홀수에 있을 때랑 K가 짝수에 있을 때랑 나눠야겠지. 그렇지? 항의 개수가 좀 달라지니까. 그러면 홀수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K를 2n-1이라고 놔두면 홀수들의 합 1, 3, 5 해가지고 쭉
있는 A의 2n-1의 합이 24가 되는 거고 A2 플러스 A4 플러스 쭉 해가지고 A의 2n 마이너스 2까지 있겠지. 그렇지? 이것까지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짝수 번장은 2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그 다음 짝수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볼까? 짝수 번째는 K를 뭐라고 놔두냐면 K를 2n이라고 놔두면 A1 플러스 A3 해가지고 쭉 가서 A의 2n-1이랑 A2 플러스 A4 플러스 쭉 해가지고 A의 2n까지 합인데 얘가 24고 얘가 21이거든? 그래요? 공비가 지금 양수야.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렇지? 더 커져야 되잖아. 커지니까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경우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았으면 이 경우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구할 수 있냐면 이거 알아.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의 항의 개수야. 그래요? 등차 수열의 합은 n 곱하기 이 두 개의 한 가운데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n이야? 이게 되는 거야. 얘가 2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안 거야. 그래요?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것은 항의 개수가 n-1개 있는 건가? n-1개 있는 거에 얘도 똑같이 an이네. 얘가 2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이 두 개를 뭐예요? 빼봐요. 그렇지? 빼보면 아니면 나눠봐도 된가? 이걸 나눠보면 n이 8로 나와요? n-1분의 n이 7분의 8이니까 그렇지. n이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n이 8이면 a8은 무엇입니다. 라는 것도 구해줬어? 3입니다. 라는 것도 구해줬지. 그렇지? a8은 3이 되겠다. 뭐 빼서 처리해도 상관없겠다. 빼면 a는 3이니까. 똑같은 말이지? a는 3이니까. 3 대입하면 n은 8. 뭐 빼도 나눠도 어떻게 풀든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이걸 알았을 때 A6의 0보다 작거나 같은데 AK의 최소값. AK는 뭐냐면 K가 8이었으니까 A의 15인가? 이거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뭘 알고 있냐면 AN은 등차 수열이면 어떤 거와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냐면 1차 함수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직선에 대입해서 생각해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한테 이게 주어진 게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이렇게 주어진 거야. 8의 값을 기준으로 3이 나온 거거든. 8,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6에서의 함수의 값, 그때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에서의 값? 15에서의 값이 필요한데 이거의 최소의 값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커지면 안 돼. 그래요?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무엇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공차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의 최소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6,0을 지나칠 때가 최소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15의 값을 당연히 구해줄 수 있겠네. 그래요? 뭐 객관식을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접근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소술량을 푼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냐. 공차의 최소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공차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8 마이너스 A6 얘가 2D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2D가 되는 건데 A6 그러니까 A6은 A8이 3이었지 이항시키면 2D인가? 얘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D의 범위가 무엇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공차의 최소의 값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결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직선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면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줘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629번 보자. 볼록다각형. 볼록다각형이면 이 다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형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볼록다각형은 그냥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져서 들어가는 형태만 볼록다각형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마이크 또 꺼놓고 할까? 어저께 내가 마이크 꺼놓고 해가지고 다시 촬영했거든. 30분 동안 수업한 거를 다시 촬영하니까 5분으로 단축되더라고. 할 말 다 안 하고 그냥 딱 해들만 막 또라락 하고 넘어갔겠지. 미안. 혹시 그렇게 촬영하면 내가 굉장히 미안해져요. 봐봅시다. 629번 보자. 볼록다각형은 이 안쪽으로 꺾여 있는 거예요. 모든 내가의 크기가 공차가 8이래. 가장 큰 내가의 크기는 163.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몇 각형인지라는 것만 파악해주면 충분하겠네. 그래요? N각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겠군. 내각이 한 몇 도예요? 180도 곱하기 n-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안 각으로 쓸까? 파이 곱하기 8도네. 라디안 각으로 쓰지 맙시다. 180도 곱하기 n-2라고 쓸 수 있네. 그러면 이거는 내각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첫항 플러스 끝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써야 되냐면 A를 기준으로 써주면 식이 정리가 안 되니까 N을 기준으로 써주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첫항을 A라고 놔두는 끝항을 이 163이라고 놔두잖아. 이것을 첫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갑니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A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거냐면 A는 163에서 마이너스 8을 n-1번 보낸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지? 구해볼 수 있을까? 너희들 할 수 있겠지? 그래요? n의 값 나오면 바로 첫 장이 구해지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어차피 인수분해서 푸는 거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n 곱하기. 야, n-2니까 숫자 맞추기 힘들다. 너희들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163번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이거 하나야. 혹시 이 넓이, 이 길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등차수열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을 n에 대한 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3이야. 이 길이가 3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수열 합공식을 쓸 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2분의 n 얘를 x라고 놓을까?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x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자체를 a0라고 줘서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요? a0라는 걸 함부로 주면 안 되지만 등차수열 합구할 때 얘를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냐면 2분의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인데
첫항 플러스 끝항과 같이 표현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0을 빼도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항이 이렇게 0으로 등장하는 형태가 생긴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합을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보자. 163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무엇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와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지금 16, 17, 18 이렇게 줬단 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줄 수 있는 거냐면 2차 함수는 무조건 뭐를 지나요? 원점을 지나. 그러니까 SN이라는 것을 이 안에 있는 합을 SN이라고 쓰면 2분의 DN의 제곱 플러스 아무튼 N이에요. 이거 나 외우지 못해 맨날. 아무튼 N이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얘를 N축이라고 줘버리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거든. 근데 이 그래프의 개형은 총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와. 근데 첫째 항이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5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래프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1대2 했을 때 50이 나와야 되거든.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치고 1대2 했을 때 50이 나와야 돼.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2가지 그래프 개형 중에 하나가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파악해 줄 수 있어. 그렇지? 2차 함수 개형 중에는 이거 2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렇지? 절대값을 씌웠더니 커지다가 작아지는 형태가 필요해. 절대값을 씌웠더니 커지다가 작아지는 형태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씌워봤자 우리가 음수의 파트는 생각을 안 하니까 얘는 계속 커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주면? 이 경우만 생각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결론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니까 2차 함수를 그려서 판단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건데 당연히 어떤 값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라는 게 파악이 돼요. 17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가장 위에 있는 값이 17은 맞아. 근데 그 값이 항상 꼭지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자연수의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 꼭지점의 값에서 자연수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다라는 말은 맞는데 얘를 꼭지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2차 함수에 대한 형태는 맞지만 이 모든 실수의 값이 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한 부분은 주의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꼭지점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이거 할 준비가 끝난 거야. 뭘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이제 이게 바뀌는 부분이잖아. 이쪽 파트에서 바뀌긴 바뀌겠지? 그지? 바뀌게 되는? 다시 이제 이것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 여기에서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직전까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SN에 대한 식을 명확히 구해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값이 이 A17이라는 값이 양수가 되고 A18이라는 값이 음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러면 A17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50 플러스 16D가 되고 얘가 양수야. 18의 값은 50 플러스 17D가 되고 얘가 음수야. 그럼 정리해봤더니 D는 뭐보다 더 작냐면 D는 마이너스 17분의 50보다 작고 얘 2점 얼마지? 그렇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50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몇 점 얼마입니까? 3점 얼마입니까? 오케이? D가 정수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구해진 거냐면 AN의 값이 구해지는데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SN도 구해줄 수 있지? 그지? SN은 뭐가 되냐면 SN은 뭐가 돼요? 계산해줘야 된가? 2분의 항의개수 첫항 플러스 끝항이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인가? 그래요? 첫항 플러스 끝항. 이거 끝항이잖아. 첫항 플러스 끝항. 두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 알거든, 이 값. 이 값 알거든? 이 값이 뭐가 되냐면 3분의 103이야. 이 값이 3분의 103이야. 그러면은 34점 얼마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값이 33까지냐라고 말한다면 이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값이 32보다 33은 더 작다라는 건 알지 않냐? 근데 34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비교해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건 너희들이 값을 비교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값을 비교해 주세요라는 거야. 얘가 당연히 이 직전에 이게 뭐였지? 34점 얼마였어요? 32랑 33은 여기 있을 거야. 근데 34는 여기 위쪽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렇지? 왼쪽에 있는 거 34, 그러네. 35네. 미안. 숫자를 좀 잘못했지. 얘가 34점 얼마인데, 얘가 33, 34. 근데 35의 값이 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1대2인데 더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다시 역으로 보면 이 한 가운데 값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야? 3분의 1이 더 몇개 있어? 3분의 103이야? 그러면 두 개,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얘 두 개 더해서 얘 더하면 103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2대 1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기울기도 훨씬 더 가파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값을 직접 대입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이 35가 더 올라갔을 거니까 성립하는 게 34까지. 34까지. 최대값은 3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빨리 끝나겠는데. 시험 볼까 오늘? 634. 등비수열이잖아. 그렇지? 얘가 등비수열이 됩니다. 라는 건데, 봐봅시다. 23개의 수를 넣어서 m의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러면은 얘를 등비수열 합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면 2분의 공비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몇 개 있어요? 25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잖냐? 그러면 이 뒤에 거를 m 곱하기 공비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r분의 1이지. 근데 이쪽으로 오면 뭐예요? r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r분의 1로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1분의 첫째 항이 51분의 네 마음대로 써보니까 45분의 어떻게 51이 나오는 거지?
2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뒤의 순서부터 생각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 문제 내가 아까 처음에도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뒤에부터 기준을 놓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바로 m의 값이 나오는 거 보여요? 3 곱하기 45가 나오는 거 보여요? 오케이? 이 아이디어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어. 알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봐봐. 지금 여기 이제 이거 마지막 문제였지? 이런 아이디어. 순서를 굳이 첫 번째 항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이 문제가 여기에도 있어. 이 문제. 이 문제 아닌데? 잠깐만. 이 문제다. 이 문제. 이 문제도 굳이 첫째 항을 AR, A, AR, A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3이라는 항이 주어져 있잖냐? 그래요? 그러면 A는 등차 수열이고 B는 등비 수열이라고 했는데 B3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10이야. 그럼 B2를 어떻게 써주면 돼요? R분의 12. B1은 R의 제곱분의 12. B4는 12R. 이렇게 써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가장 큰 핵심은 공차가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이거 두 개의 차이가 D가 되고 이거 두 개의 차이가 ED가 되는 거니까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 뺀 거 12R 마이너스 R분의 12에 2는 2배에 얘에서 얘 뺀 거 R분의 12 마이너스 R제곱분의 12의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R에 대한 식 하나로 정리해 버릴 수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도 굳이 첫 번째 항을 고민할 필요 없이 주어진 항을 기준으로 처리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정리하면 R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첫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뒷부분도 합시다. 뭐 몇 문제 없더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이. 다 하고 쉬자. 다 하고 쉬어도 될 것 같아. 이것을 만족시키고 이거다. 구해라. 라는 거지. 이건 나도 몰라. 어떻게? 대입해 오세요. 오케이? 하나씩 대입해 오면 돼. 방법이 없어. 1대입 했더니 A1부터 뭐까지 합이 주어져 있어요? 1대입 했더니 A5까지 구해져 있고 6대입 하면 A6부터 뭐까지 주어져 있어요? 6, 12, 15. 그렇지? A15. 이제 A16을 대입했더니 뭐까지 주어져 있어요? 35? 그렇지? 35 대입했더니 뭐까지 주어져 있어요? 36. 뭐까지 주어져 있어요? 75까지 주어져 있잖냐? 그래? 응. 그럼 이거 합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면 76번째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그마를 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야. 일일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시그마를 푸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일일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일일이 나열 좀 하세요. 오케이? 나열해야 돼. 시그마는 해봐야 돼,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근데 너희들 시그마 계산할 때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얘랑 A의 K제곱에 대한 형태. 이런 형태는 외워야 돼요. 오케이? 알겠지? 그리고 당연히 얘랑 얘도 외워지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N제곱. 얘는? N. 그렇지. 봐봐.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건 그냥 N제곱이야. 홀수, N번째 홀수까지 합은 N제곱이야. 이거 너희들이 외운단 말이야. 여기다가
n개 더해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너희들이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 정도는 너희들이 외웁시다. 저거 남 과목이에요. 됐어. 다음 봅시다. 이게 성립한대. 등차 수열이야. 이거 뭔지 모르겠잖아. 나열해야지. 봅시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제를 만들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첫째 항 구할 수 있고 공차를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 네, 한번 봐봅시다. 집어 넣어보자. 안 보이면 넣읍시다. A1은 뭐가 되냐면 8분의 4의 B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B1은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 A1 플러스 A2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를 대입한 거니까 9분의 2, 7, B1 플러스 B2 이거거든. 그 다음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는 이거는 9분의가 아니지. 3대 보면 10분의 10에 B1 플러스 B2 플러스 B3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여기서 A2랑 B2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케이? A1이랑 B2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나? 식이 하나 등장했고 지금 A1을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걸 알아? 이 세 번째 식에서?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값을 나름대로 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오케이? 공차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값을 대입했더니 8, 16 플러스 D거든? D1 9분의 7에 얘가 4 8 플러스 D2거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시가 나가 있고 여기 주어져 있는 게 4 플러스 D1 8 플러스 잠깐만 이거 16 플러스 D2지 그렇지? 8 플러스 D2 오케이? 여기서 D1, D2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다 구해졌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4랑 A6, B6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는 안 보이면 대입해서 정리해 주세요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근데 살짝 고민되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이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 2분의 항의개수 첫항 플러스 끝항이에요. 오케이? 2분의 항의개수 뭐냐면 첫항 플러스 끝항이야. 여기에 뭐가 곱해졌냐면 n 플러스 7분의 3n 플러스 1이 곱해졌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얘가 사라지거든? 얘가 사라지면 우리가 결국 정리해 주기를 n 플러스 7에다가 a1 플러스 an의 형태는 3n 플러스 1에다가 b1 플러스 b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도 n에 대한 1차 식이고 얘도 n에 대한 1차 식이거든. 형태를 조작해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 얘가
결국 dn이거든. dn 플러스 아니면 어차피 n 플러스 7분의 3n 플러스 1이랑 p1 플러스 2n분의 a1 플러스 an이니까 극한 취하면 공차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차 b가 얘가 3대 1이다라는 것은 구해줄 수 있어. 개수 b로도 구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개수를 비교해서 처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좀 시간 남으니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 대입을 정리했는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함부로 쓰긴 애매한데 공차를 그냥 3KN이라고 쓸게. 오케이? 얘는 KN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까? D라는 문자가 익숙하니까 이거를 D라고 놓으면 얘를 3DN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1대입 했을 때 4가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4-3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1대입 했을 때 4가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앞에는 4가 있을 거고. 그래요?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플러스 뭐가 되냐면 1대입 했을 때 B1이 나와야 돼요. 얘를 B라고 놓고 1대입 했을 때 B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B라고 써줄 수는 있겠네. 그렇지? 이렇게 써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거를 계수 비교할 수 있으려나? 3dn 플러스 8 마이너스 3d. 이 뒤에 있는 게 dn 뭔가 좀 이상하다. 플러스 b. 마이너스 d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예요? B1. 맨 처음에 8 구했으니까 8을 그냥 대입한 게 나으려나 얘는? 8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8을 대입하면 16이 되지? 그러면 계수 비교하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요? 계수를 비교한다라는 게 얘가 n 플러스 7에 대한 형태에다가 3dn 플러스 8 마이너스 3d 이거는 3n 플러스 1에다가 넣어봤더니 dn 플러스 16 마이너스 d가 되는 건가? 아니면 어차피 3대 2인 거 알았고 저기까지 계산했으면 그 아까 방정식 중에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이거는 그래도 상관없. 이 셋 중에 하나? 저기 어차피 4 플러스 T1이랑 8 플러스 T2가 같아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 그래요? 근데 애초에 응. 저 위에가 이제 등차수열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0인 2차식이니까. 그렇지. BK 저거 합이요. 응. AN에다가 N 플러스 7 나오고. 얘가? 제가 상수항이 0인가고 최고차항 모른다고 N 플러스 7을 인수로 갖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도 인수를 3n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애초부터? 그래 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7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2분의 항의 개수에 뭔가 개수는 몰라도 뭔가 개수는 몰라? 어차피 그 상수항이 0인. 그렇지. 이런 형태로 써버릴 수, 애초부터 이렇게 써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겠는데? 그렇지?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겠네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식도 어떻게 써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 이 앞에 있는 식. 그러면은 첫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바로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식 자체를 2분의 항의 개수가 n이고 뭔가 곱해질 거야. 그리고 3n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써버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1대입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K는 1밖에 안 되네. 오, 좋아. 이렇게 푼 게 가장 쉬운 풀이겠네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 게 가장 좋은 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아름다웠다. 지워버리자. 너희들한테 배우는 애가. 지워. 오케이? 쉬었다 할까? 다 할까? 다 오실까? 다 오셔도 되겠지. 그래, 너희들 표정 보니까 다 오시잖아요. 보자. 봅시다. 이거 뭐야? 아까 한 거 아니냐? 그지? 몇 급수? 1 곱하기 3. 1. 2 곱하기 3. 3 곱하기 3의 제곱. 4 곱하기 3의 세제곱. 뚜루룩. 10 곱하기 3의 9제곱. S라고 놓으면 공비 곱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봅시다. 양의 약수의 개수, n의 약수의 개수로 정의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몇 개를 써보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게 대충은 나와요. 오케이? 몇 개를 써보면. 그러면 이제 1부터 한번 써보자. 안 보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약수의 개수는 1개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약수의 개수는 2개거든.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약수의 개수가 2개거든. 얘가 1, 2, 3이에요. 아직은 뭐 특별한 게 없겠지. 4를 넣어봤더니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얘가 세제곱이 되는 거거든. 세제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뭐냐면 혹시 홀수 제곱이 되는 형태들만 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 대부분은 짝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은 50 이하의 수 중에 홀수가 나오는 거랑 짝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에 있는 거랑 짝수계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홀수인 것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이거의 1배, 2배, 어떤 소수에 이 위에 올라간 게 이 짝수배가 되면 홀수계가 있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짝수배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형태들만 찾아주면 충분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홀수가 나오는 형태를 2번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이거 몇 개 없지? 생각보다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하나의 수로 찾아볼까?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이거 안 돼요. 그지? 3은 3의 제곱, 3의 4제곱 안 돼요. 5의 제곱 되고 7의 제곱까지 되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 해볼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되거든? 이것 말고는 되는 게 없어. 그렇지? 이거 말고는 되는 게 없지? 근데 이렇게 2개 곱해도 100이잖아. 되는 게 없어요? 이 경우만 2개씩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래요? 1도 빼줘야지. 오케이. 1 이거 빼먹을 것 같네. 1까지 포함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1은 약수의 개수가 1개니까. 오케이? 이거 빼먹을 뻔 봤네요. 다음 봅시다. 이 형태가 생각보다 그 서술형으로는 자주 등장하진 않거든? 객관식으로는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외워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 오케이?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거든. 한번 증명해보자. 한번 증명해봅시다. 1 곱하기 n, 2 곱하기 하나 줄고, 하나 줄고, 하나 줄고, 그거지. 하나 늘고, 하나 줄고, 하나 늘고, 하나 줄고. 오케이? 얘를 이제 증명을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부터 n까지 있거든.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n-1까지 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1만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이것을 이렇게 적자. 2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것을 k가 1부터 n까지 더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써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겠지. 그지? 1이 n개 있고 2가 n-1개 있고 한 개씩 줄잖아. 그래요? 이렇게 소술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은 그냥 밖으로 빼고 6분의 n 플러스 이것도 쓸까? 6분의를 2 곱하기 3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형태니까 k제곱이 이거고 k가 이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줬더니 3이 생겨서 3이 더해지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써줄 수 있겠어요? 그런가? 그러면 숫자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8? 근데 좀 재밌는 현상이 나왔잖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외우는 공식 중에 규칙성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요? 지금 뭐를 증명했냐면 이것을 증명했네요. 2분의 지울게. 이렇게 생겼거든. k 플러스 2를 더했더니 이 곱한 거를 싹 더했더니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였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k를 해봤더니 2분의 n 플러스 1이었거든. 시그마 왜 n이야 이거?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을 해봤더니 이게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였거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 대한 형태는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고 증명해 볼 수도 있는 건가? 그래요?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미치고 팔짝 뛴단 말이다. 뭘 이용해요?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이용해 보자. 오케이?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n이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가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면 되지. n을 2를 대입했더니 1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 좌변, 우변이 4분의 1, 2, 3, 4, 5 맞네요. 이럴 때 성립한 게 맞았어. 그러면은 2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했을 때 2를 더했을 때도 성립하는가 라는 걸 보이면 돼.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어. 이게 성립해. 이 식이 성립해요. 그때 무엇이 성립함을 보이면 돼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얘가 성립하는가 라는 걸 보이면 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형태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을 대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것을 더한 형태. 그러면 원래 뭐였냐면 요거였는데, 요거였잖아. 요거에다가 요것을 더하면 4분의 4가 생겨서 n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요? 이거 두 개 더해봤더니 4분의 잠깐만, 이거 n 대입한 거지. 오케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 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하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까지 등장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을 가진 것도 너희들이 외워놓으면 나름대로 유용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696번 있잖냐? 내가 다른 방식으로 적어서 표현을 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해도 증명할 수도 있는 거냐면 696번 이것 말고 이제 다른 거 해보자. 오케이? 다른 거 해봅시다. 어떻게 증명할 수도 있냐면 당연히 이러한 방식으로 증명을 해. 얘가 늘어나기를 1, 2, n까지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를 시그마로 표현할 건데 k는 1부터 n까지인데 k가 앞에 곱해진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n, n-1, n-2, k로 표현해 줘야 돼. k로 정신 차려. n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고 써주면 돼. 그래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고 써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 해주면 되고 n 플러스 1의 k 이거 각각을 나누어서 시그마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방금 전처럼 이를 일일이 나열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혹시 수열을 풀 때 그렇게 풀 때가 있을 거거든. 그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k로 표현해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거 아까 처음에 공식 써줬던 공식 있잖냐? 외워놓으면 유용해요. 오케이? 쉬었다 하자.